줄리아너는 가정용 화학물질 비눗물 냄새와 파트너의 평소 노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홀에 들어갔을 때 엘리트 연회를 축하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간주되었던 유명한 레스토랑 보히미어에서 식기세척기로 레슬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녀를 식장소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팀은 친절했고 가치 있는 새로운 직원이 나올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줄리아너는 그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빨리 배웠지만 점심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긴 휴식을 취하지 말라고 조언받았습니다. 전화의 가치다. 당신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보세요. 레슬리는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주어진 작은 심부름을 모두 하려고 하는 5살짜리 소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활발하게 자라는 어린 소녀가 있고 당신은 그녀가 불평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어. 말하지 마. 이제 괜찮아. 줄리아나는 사랑하는 딸을 보며 웃었어. 내가 이 추위에 얼마나 피곤한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낡은 집 때문이야. 바닥이 삐걱거리고 지붕이 새고 창문에 틈이 있어. 나는 너무 피곤해서 줄리아나가 근무 시간이 비표준적이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시간 더 일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일과 적절한 급여에 만족했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의 주인인 에마오 오어타도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강력한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하들을 정중하고 공감적으로 대했으며 유치원 이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줄리아나가 그녀와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혼모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줄리아너는 다른 집을 임대하고 싶었지만 돈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한 달에 몇 교대 근무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월급은 말 그대로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강력한 사업가의 외동딸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350명이 모였습니다. 그는 축하 행사를 조직하고 아침에 홀을 장식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마오 오어타도는 직원을 모았습니다. 드라이츠 가족은 모든 것이 우리가 최고 수준에 따라 진행된다면 모든 직원에게 상당한 보너스를 약속했습니다. 내 말 들려요.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에마오 오어타도는 단순한 상사가 아닙니다. 그는 금입니다. 줄리아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그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갈 것입니까? 그녀는 누구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세요. 레슬리는 웃으며 더러운 접시를 또 한 번 더 헹구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싱글이지만 운이 좋게 딸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29살만 지나면 당신을 사랑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날 믿으세요. 남자와 함께라면 일상생활이 더 쉬워요. 지난 겨울에 3번째 결혼을 했으니 확실히 당신의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줄리아나는 남편이 결혼한 후 이런 대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죽은 그녀는 다른 남자에 대해 감히 생각하지 못했고 그녀는 사랑에 헌신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려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줄리아나는 아직 비극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 키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레슬리 난 희망을 위해 살아요. 그녀가 창문에 있는 나의 비디길 바라요. 난 그녀를 위해 매일 일어섰어요. 아니 운명이 정한 일이니까 난 내 십자가를 짊어지겠어요. 이상의 레슬리는 왜 아무도 당신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을지 혼자 괴로워하며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사람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 새로운 결혼식 대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쉬웠어요. 직원들은 알았어. 내가 가져온 걸 봐. 그게 아름답지 않니? 줄리아나는 충격에 빠져 꽃다발을 쳐다봤다. 그녀의 행복한 아이가 방금 그녀를 해고하게 만들었다. 이야 빨리 이것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 엄마 아무도 필요 없어. 그냥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을 뿐이었어. 오랫동안 지켜봤어. 레슬리는 동료를 바라보고 어린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기야 아무도 너를 볼 수 없도록 꽃다발을 빨리 가져가라. 내 엄마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하니 호프는 즉시 화를 냈고 그녀의 순진한 큰 눈은 눈물로 가득 찼어요. 엄마 해고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바로 가져갈 거라고 약속해요. 서둘러요. 자기 신부는 꽃다발을 친구들에게 던져야 해요. 없이는 결혼식이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그걸 가져간 걸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끔찍할 거야.
줄리아나는 딸의 등을 두드려 진정시키고 홀 쪽으로 밀어붙였다. 줄리아나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손님들 사이로 뛰어다니는 재빠른 아이가 5분 전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그 대화에서 조지라는 이름의 신랑은 어린 소녀가 부케를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개인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막는 손님들의 군중을 이겨내고 다용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가 식기세척기에 뭔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갔습니다. 그들에게 줄리아나는 지금까지 자세히 볼 수 없었던 신랑을 보자마자 마음을 꼭 움켜쥐고 가시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적시 더미를 두드리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놓쳤습니다. 스티브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과 얼굴이 창백해졌어. 줄리아나, 무슨 일이야? 레슬리가 그녀의 어깨를 만졌어. 유령 같은 걸 봤어? 내 남편의 해안에서 이 사람은 스티브야. 꽃다발 사건은 바로 잊어버렸어. 줄리아는 남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 그녀 앞에 서 있으면 실수가 있을 수 없다. 그녀는 4년 후에 그를 알아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티브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조금 살이 쪘을지 모르지만 최신 패션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꾸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를 속이지 마세요. 왜 이 아이가 내 결혼식 중에 홀을 돌아다니는지 설명하세요. 조지는 큰 소리로 떠들었고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걸까요? 터무니없네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이 동네에서 최고라고 들었죠. 조지의 환한 말투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나는 그에게 손을 뻗어 그의 피부를 만지는 순간 망상이 사라질까 봐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우리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조지는 즉시 뒤로 물러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 이상한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신에게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은 미안하지만 나는 너도, 내 딸도 기억나지 않아. 내 이름은 조지야. 난 고아원에서 자랐어. 아이들은커녕 공통점도 하나도 없어. 줄리아나, 진정해. 레슬리는 동료 피터와 추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어. 결혼식을 망치지 마. 자기야. 신랑한테 꽃다발 주고 사과해. 미안해. 다시 난 그럴게. 소녀는 단호한 남자를 보며 속삭였지. 레슬리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자기 엄마가 해고당하지 않기를 바랬어. 눈물이 흘렀다. 줄리아너의 뺨을 다시 한번 그녀는 딸이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 실수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과 함께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왜 스티브는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는 반면 에마오 오어타도는 부엌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손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신랑을 알아본 그는 부드러워지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을 화나게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조지 줄리아나가 아닙니다. 그는 참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스티브 해밀턴, 내 남편 왜 돈이 없나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 없는 조각상처럼 조용합니까? 당신의 침묵 때문에 내 가슴이 무너집니다. 줄리아너는 이 서커스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에마오 오어타도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여기서 영원히 쫓아낼 것입니다. 보헤미아의 협박의 주인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줄리아나에게 실종된 남편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4년 전에 사라진 제 남편입니다. 그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허타도 씨, 나는 올해 내내 그를 애도했습니다. 울고 있는 여자는 상사에게 설명을 한 다음 신랑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어떻게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겁쟁이입니다. 줄리아너는 주변의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에마오 오어타도는 붙잡기를 멈췄습니다. 미친 여자의 공격으로 그녀가 해고된다. 그녀는 당신의 사업을 망칠 것이다. 조지가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줄리아나는 처음으로 그가 스티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다. 어쩌면 조지는 그의 쌍둥이였을지도 모른다. 줄리아나, 가서 씻고 일하러 가. 허타도 씨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정시켰다. 그녀가 쓰러져서 당신이 어떤 개인적인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장소가 아니야. 당신이 모든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연회가 끝난 후 두어 시간 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희망은 상처라도 씨의 사무실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그녀는 그가 손짓하고 입술을 자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레슬리에게 부탁한 꽃다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있는 동안 소녀를 지켜보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상사 사무실에 있었어. 아니 그게 훨씬 더 복잡해. 그녀가 아이를 위로해줘서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넌 이해할 수 없지만 꽃다발 때문에 내 엄마도 벌을 받을 거야. 정말로 원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해해. 희망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외쳤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줄리아나 다시는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지 마. 내가 당신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허타도 씨가 마지막으로 짐을 싸라고 물었습니다. 물건을 가죽 서류 가방에 넣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충실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목욕하고 긴장으로 윙윙거리는 다리 풀어주세요. 엄마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속상한 딸이 사과했어요. 오늘 힘든 하루였다는 걸 후회하고 벌은 충분해요. 대신 맛있는 거 사러 가자. 무엇을 원하세요? 굉장해요. 아이스크림이나 솜사탕을 원해요. 바로 기운이 났으면 좋겠어요. 주택가에 있는 24시간 상점을 건너뛰는 것은 작았지만 15분 동안 돌아다니면 거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줄리아와 희망은 필요한 식료품을 모아서 넣었습니다. 계산대에서. 피곤한 판매원은 지불할 금액을 부르며 줄리아나를 쳐다보며 그들이 늦게 도착하는 것이 분명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줄리아나는 최근 교대 근무를 위해 벌어들인 돈을 넣어 두었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머니를 들여다보다가 일상 업무와 집안일로 인해 눈에 띄지 않았던 큰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재킷의 다른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잔돈이 몇 달러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뜨고 나머지 태양을 기다렸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무례하게 돈을 지불하거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잃은 척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척 그만하세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기를 처음에 처리했습니다. 줄리아너는 왜 그가 그녀를 거지처럼 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품을 무료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요? 취직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만 괴롭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주든 떠나든 거의 매일 여기서 쇼핑해요. 교대 근무자는 저를 알고 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게 해서 아이스크림만 먹을 게 더 모자라서 비틀고 있잖아. 알았어. 잔돈 좀 줘. 계산원이 비웃듯이 말투 좀 바꾸고 피곤하게 일이나 제대로 해라. 줄리아나가 말했는데 세일즈맨이 계속 무례하고 조롱스럽게 말했어요. 사기꾼 군대 왜 또 말다툼을 하세요? 희망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미 엄마와 관련된 다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어떻게 했는지 좀 보세요. 당신의 무례함. 줄리아너는 그 남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전혀 동정심이 없습니다. 정말 무례한 남자입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딸의 뺨을 닦고 코에 키스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자기야.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고용했습니까? 여기 줄리아나 뒤에 누군가가 말하길 35세 정도의 키가 큰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러운 세일즈맨을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어요. 스릴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 어떤 용감한 남자가 당신과 동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신입니까? 그냥 겁쟁이일 뿐이에요. 낯선 사람은 계산원에게 몸을 기대고 카운터 위로 몸을 굽혔습니다. 후자는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언젠가 긴 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고음으로 변해도 즉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줄리아너에게 말하고 줄리아너가 살 수 없는 구매품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낯선 사람의 브래드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희망을 안고 가게를 떠났고 부주의한 직원이 사과하자 줄리아나는 정말 고마워요. 줄리아나는 구조대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욕할 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보고 기뻐한 후에 너무나 많은 희망이 반복되었습니다. 브래드도 미소를 지으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줄리아너는 대개 일을 위해 남자들과만 교류했고 지금은 한밤중에 오랫동안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취약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녀는 강한 사람을 만나서 기뻤고 당신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다는 것을 브래드는 언급했습니다. 매 걸음마다 희망이 펄쩍펄쩍 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도 항상 아이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너는 그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호라비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기검진 중에 아내에게 종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타깝네요, 브래드. 남편의 상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리아나는 보헤미아에서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 준비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줄리아나는 걱정은 없었지만 가벼움은 누구에게도 스티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물로 끝날 때마다 그녀는 침묵하기를 원했지만 브래드는 그녀를 이해했고 그는 어떤 추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남자는 인정했습니다. 씁쓸한 미소. 친구들이 비극에 대해 더 이야기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라고 충고했지만 그건 말도 안 돼. 그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줄리아나가 날카롭게 말하고 여기 입구에 멈춰 섰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여줄까요? 우리는 미트볼이 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쉬세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영업사원을 진정시켜야 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번호를 교환합시다. 줄리아너는 그의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해서만 그에 대해 조금 배웠다고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딸 줄리아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고 부엌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과거로 돌아갔다. 줄리아나는 시골 시절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14세 줄리아너는 학교에 가기 위해 남동생을 깨우곤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돌보았습니다. 모든 허드레시를 하고 당신은 줄리아나의 큰 도움에도 불구하고 모두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준 애정을 한 방울도 그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줄리아너는 도움을 받기 위해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곤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엄마는 무례할까 두려워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순종적인 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당신은 저를 안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여자가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을 느낄 시간도 없지만 줄리아나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원해요.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줄리아너는 4학년 말에 그녀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시에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갈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세요. 당신은 아주 똑똑해요. 그녀의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우리가 아직 키울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도와줄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다 부끄러워 집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부모님은 기뻐했지만 어른이 된 결정은 실망할 수 없었다. 많은 상점에서 경험 없이도 열심히 일하는 소녀를 고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쉽게 지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정원 가꾸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꽃가게 판매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멜러니의 새로운 동료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상사는 엄격하지만 그녀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할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리아나는 소박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웃었다. 줄리아나는 바보 같은 시골 소녀와는 거리가 멀었고 단골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며 가게의 자리를 잡았다. 부유한 남자들은 과자나 값싼 작은 선물로 줄리아나를 망치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거절했고 그녀의 상사는 고객과의 추파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잘생긴 청년이 꽃가게에 들어와 줄리아나 아가씨에게 미인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줄리아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잘생긴 낯선 사람의 강렬한 시선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대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열망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대답에 즐거워했고 낮은 옷 때문에 재킷을 벗어 줄리아나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꽃집의 온도는 유지됐어. 감기에 자주 걸렸어. 떨지마. 낯선 사람은 미소 한 번 없이 말했지. 항상 따뜻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사업 때문에 스티브를 만났어. 그는 빨리 아름답게 구애할 여유가 있었어. 소녀의 고개를 돌리는 것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여 따라잡을 수 없다. 줄리아나는 배에 앉아 낭만적인 산책을 하며 외쳤다. 그들은 조용한 자연과 벌레 지저귀는 소리에만 둘러싸여 있었다. 스티브는 가까이 다가가 동의하면 간식을 제안했다. 나와 함께 있기로. 그는 내가 항상 당신을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줄리아너는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기분이 좋아졌고 매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스티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줄리아나는 궁핍한 어린 시절을 겪은 후 그토록 바라던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에 둘러싸여 서슴지 않고 이러한 미친 감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부부는 불과 5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로맨틱 영화.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스티브와 평생 손을 잡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있나요? 결혼식 전에 스티브에게 물었습니다. 줄리아나는 왜 보통 그러냐는 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그 반대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 코에 뽀뽀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편견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 성씨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자. 당신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난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세요. 줄리아너는 처음에는 쉽게 동의했습니다. 줄리아너는 남편의 부에 대해 기뻐했고 남편이 잘 벌었기 때문에 그의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스티브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사업에 대해 결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일종의 스파이입니까? 당신의 사업에 대해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친구나 동료들은 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까? 남성의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스티브는 질문을 회피하고 그녀의 남편과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그냥 빛나는 전 동료야. 멜라니가 수다를 떨었지. 결혼하고 나서 꽃이 피었다고 값비싼 옷보석을 쥐고 있는 것조차 달라졌어. 고마워. 내 사랑하는 줄리아나가 대답했어. 찰리 나도 그걸 알아차렸어. 돈이 효과가 대단해. 스티브는 내가 필요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해내. 레디언스의 비밀을 알려줄게. 우리는 아기를 낳을 거야. 젊은 여성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다. 아, 정말 축하한다. 아기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멜라니가 조심스럽게 줄리아나를 안고 그녀의 손을 눈치채지 못하게 얹었다. 작은 배. 스티브는 직장에 자주 머물고 며칠 동안 출장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모든 욕구를 예상하면서 아내를 조심스럽게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인 줄리아너는 결혼식에 왔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스티브는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호텔에 좋은 방을 빌렸지만 배우자들은 작은 희망이 태어난 후 스티브가 변한 것 같았던 작은 희망이 태어난 후 방치할 수 없는 집안일이 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줄리아너는 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다시 한번 방에서 뛰쳐나와 전화를 받으면서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어조와 비밀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너 스티브는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과 현관문을 확인하고 종종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너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고 호프의 안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해요. 딸이 태어난 후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아버지예요. 당신의 보호자. 어떤 놀라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경계해야 하지만 줄리아너는 남편이 그녀의 끈기에 짜증이 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 계속 묻지 마세요? 문제는 충분하다. 아이를 돌보다 엄마로서 발전해야 한다. 스티브의 말이 상처를 입혔다. 줄리아나 그녀는 그가 그렇게 가혹하고 불공평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때에도 항상 집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딸의 산통 때문에 줄리아너는 남편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했지만 계속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스티브가 겁을 먹었지만 그는 좋은 아내로서 그것을 그녀와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원이자 신뢰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에 대한 점이 마음에 들었지만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알고 준비할 권리가 있었지만 스티브는 고집스럽게 침묵하며 걱정할 것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겁에 질린 줄리아나의 진술은 3일 후에 끈질긴 경찰관들에게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엄마 경찰관이 그녀를 위로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남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계획되지 않은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생활에 지쳤습니다. 당신의 작은 딸이 아마도 그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이미 어딘가에 부상을 입고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하세요. 적절할 때까지 수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세요. 아이를 침대에 눕히지 않으면 남편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주인 등. 하지만 줄리아나가 옳았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스티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둘째 날 숲속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버려진 찌그러진 창문, 깨진 헤드라이트가 부서졌습니다. 오 맙소사. 줄리아나가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에 묻은 피는 스티브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낸 스티브의 피입니까?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짐승입니다. 검사는 아직 보류 중입니다. 지금은 4일 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도시에 친척이 와서 함께 머물라고 요청하는 경우 남편이 부유하다면 스티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확신하는 경찰관에게 조만간 납치되었을 수도 있다고 조언하십시오. 당신과 뭔가 묘구 뉴스가 있으면 휴대전화를 보관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즉시 연락하십시오. 줄리아너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해 신문을 위해 자주 호출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나머지 절반은 가장 먼저 의심되었지만 동기나 목적은 없었습니다. 줄리아너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어 그들은 이 이론을 기각하고 그 여자는 그녀의 상실을 슬퍼하게 했으며 이제 그 슬픈 사건이 있은 지 5년 후 줄리아너는 보헤미아에서 조어지를 만난 것에 흥분하여 아침에 그들의 지인과 스티브와의 친밀감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빼앗길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잠이 덜 깬 줄리아나는 딸을 데리고 다시 일하러 향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다시 한번 대연회를 열었고 일이 슬픈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은 항상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헤미아의 문. 줄리아나는 눈에 띄지 않는 차가 천천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했습니다. 여자는 속까지 겁에 질려 스티브가 방심할까봐 두려워서 스티브가 이렇게 모든 차를 뒤돌아보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를 그 불안한 시절로 되돌려 보내길 바랍니다. 내 햇빛. 줄리아너가 딸 옆에 앉아 레슬리가 그녀에게 당신을 돌보라고 말하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은 아니야. 급한 일이고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줄리아나가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물론 10분 안에 갈 거예요. 그냥 한 곳에 앉아서 방해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맞아요. 침착하게. 희망이 식당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기다리세요. 줄리아나는 모퉁이를 돌아 숨었고 키 큰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후드가 그의 얼굴을 쳤지만 낯선 사람은 그 여자가 있던 방향으로 향했어요. 추적자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 그냥 사라졌습니다. 줄리아나는 빠르게 건물 주위를 뛰어다니며 그를 따라잡았고 뒤에서 그녀의 빠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가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줄리아나는 헐떡이며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너 여기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 여자는 즉시 화를 내서 혈관을 통해 펌프질하는 아드레날린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고 확고하게 만들었어. 그녀의 시선은 그녀가 긴급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서 브래디의 얼굴은 적대적이지 않았어. 그도 마찬가지로 친절해 보였어. 그리고 밤에 회의할 때처럼 침착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잘 알겠지. 당신은 똑똑한 여자야.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 나는 좀 더 쾌적한 곳에서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신은 근무 교대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줄리아너는 흔들리지 않고 쳐다보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예전에 경찰관이었는데 지금은 사립탐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에이전시를 갖고 있어요. 그건 단지 사업일 뿐이고 저는 바로 그 조지를 찾고 있어요. 당신 남편이 쌍둥이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주장은 줄리아나의 얼굴에서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가 필요한가요? 그 사람이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로 내 스티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걸까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어제 너무 화를 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전혀 동정심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지만 너무 차갑게 행동했습니다. 조지나 스티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입니다. 결혼 사기꾼입니다. 여자가 항의한 것은 스티브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이 있었지만 그가 진짜 가족을 시작했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스티브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훌륭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가 자신의 자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브래드는 절망에 빠진 여자를 동정적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 악당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위험합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잔인함. 줄리아나는 수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왔다는 갑작스러운 느낌에 현기증이 나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양한 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어난 일. 그녀는 항상 의심스러워 보였던 모든 것에 대해 스티브의 사업을 비난했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버전 괜찮으세요? 브래드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줄리아나 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영리한 아가씨 당황하지 마세요. 잘 버티고 있다고. 그는 가벼운 미소로 당신 배우자가 진짜 프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여성을 속였습니다. 그는 다른 이름과 성을 사용하는 동시에 부유한 아내의 은행 계좌를 정리하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는 항상 다음 피해자를 매료시킬 돈이 있지만 스티브에게 왜 나를 필요로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노동자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저는 은행가나 정치인의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브래드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고용되었습니다. 당신을 감시하는 사람.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 정말. 줄리아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짜증나게 위험하고 식당에 힘센 식기 세척기 여자. 농담입니까? 그냥 누가 당신을 나에게 보냈는지 말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 남자는 즉시 동의했지만 나중에 당신이 지금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안 그러면 늦을 거예요. 제가 회의를 준비할 때 전화할게요. 이 대화는 신났어요. 줄리아너. 그녀는 지금 당장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머릿속에 많았지만 그녀는 기다려야 했고 며칠 후 브래드가 내 새 고용주를 방문할 시간이라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 드릴게요. 하지만 운전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는 줄리아너가 다가오는 회의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긴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그녀에 대해 기대하는 것 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그녀에 대해 그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두렵습니까? 긴장되었습니까? 브래드가 바쁜 도시 거리를 조용하고 능숙하게 차를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고 인정했고 그 남자는 지지의 표시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 만남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차가 큰 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키 큰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그 영토는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누구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와우, 희망이 외쳤어요. 여기 사는 동화 같은 집이군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브래드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주차했고 그들은 모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영토는 방치된 초목으로
무성한 것 같았습니다. 꽃들은 잡초와 담쟁이 덩굴에 둘러싸여 마치 야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벤치로 가는 길과 오래된 분수도 오래전에 무성했습니다. 브래드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줄리아나는 그가 한 번 이상 여기에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알았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그는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호프와 줄리아나가 먼저 가게 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프레드는 그들을 낡은 가구가 있는 아늑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값비싼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고 줄리아나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그녀의 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 나이 많은 낯선 사람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나. 안녕하세요. 그가 손으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그녀의 어머니를 누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줄리아너는 즉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나는 브래드의 감시가 걱정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앉으세요. 노인이 동양 장식품이 있는 어두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제 이름은 피터 데이비스이고 저는 당신의 아버지 줄리아나입니다. 말도 안 돼요. 나도 알아요. 부모님 그분들이 제 부탁으로 당신을 키웠는데 당신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으니 지금 저에게 연락하게 된 계기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이미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사업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불안한 시기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시작한 동료들이 범죄 현장으로 넘어가서 평생 손을 더럽히고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충실한 동료였던 사람들이 나의 가장 쓰라린 적으로 변해버려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갈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그들이 조작한 사건으로 감옥에 가다 나는 저항하려 했고 내 어머니는 나의 무지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데이비스 씨는 멈추고 잠시 침묵했다. 과거가 그에게 어려웠던 일을 기억하며 내 어머니는 계획된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 알았다. 나는 내 어머니가 살해된 후 그들 모두에 대한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겼고 그 일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친구들이 복수를 위해 나를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에 대한 유일한 복수는 그것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와 당신의 죽음은 나를 믿어요. 내 딸 나는 당신을 운명의 자비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난한 가족에게 넘겨주고 이 사건 이후에 당신이 나의 작은 상속자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숨겼습니다. 오랫동안 구괴에 숨어서 들키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당신과의 이별은 내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매니는 그렇지 않으면 내 병이 불치병이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내 조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과 함께 죽고 싶었습니다. 딸과 호프는 내가 가진 유일한 친척이고 내 적들은 모두 이미 죽었고 일부는 감옥에서 죽었고 일부는 권력과 돈을 위한 투쟁에서 죽었고 이제 내 손녀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도움을 주었지만 만약 내가 잡히면 아주 비밀리에 해야 했고 나와 당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줄리아나는 상반된 감정에 압도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친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옆에서 보살펴주기 위해 늘 엄마, 아빠에게 소외감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아빠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을 사기꾼 스티브와 연루시키도록 허락한 것에 왜 화가 났는지 알게 됐어요. 당신의 유일한 상속자와 희망 그리고 당신은 이 고백 이후 내 이기적인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선량하게 웃었습니다. 딸 당신이 이기적인 계획을 세울지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인생과 당신의 참여를 조금이라도 벌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족 없이 수년을 살았습니다. 악몽에 무서워 깨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줄리아너는 가정부에게 돌아섰습니다. 누가 차쟁반을 가져왔는지 내 딸에게 우리가 방문하는 첫 순간부터 꿈꿔왔던 이 동화 같은 집을 보여줄 수 있니? 물론 그 여자는 기쁘게 부드럽게 대답하고 소녀의 손을 잡았어. 응 엄마 내가 돌아올게. 그리고 다 말해줘. 알았어. 아가 잘 지내고 걱정하게 만들지 마. 엄마가 즉시 동반자에게로 향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방이 몇 개 있는지 모든 성에는 비밀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지? 내 남편 브래드에 대해 스티브가 결혼식에 나온 조지인 게 확실한가요? 둘은 쌍둥이일지도 모르지만 그가 진짜 범죄자라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줄리아나에게 그가 결혼 사기꾼이라면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는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고 새로운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가 새로운 피해자와 결혼했고 그녀는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이 상처받은 마음과 품에 아이를 안고 남겨지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아버지 상속 남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브래드가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티브를 따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한 명 이상의 여자를 속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든 자백을 강요해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를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줄리아 너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있지만 임신 중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희망을 갖고 스티번이 어떤 남자와 함께 카페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테이블 앞에 나타났을 때 유리창을 통해 그들을 알아차렸을 때 스티브는 분명히 겁이 나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일관되지 않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없었고 스티브는 그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름이 렐이었고 그 모습이 선생님한테만 어렴풋이 기억난다. 너무 엉성해서 강단에 있는 학생들 앞에서는 상상도 못했는데 맥주가 딱 맞는 곳에서 그들을 눈치챈 것 같다. 스티브는 저를 누구에게도 소개한 적이 거의 없었고 그가 저를 자신의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까? 데이비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래드와 같은 숙련된 형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실 브래드는 즉시 낯선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카페나 근처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 녹화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보안 게시물은 몇 년 이상 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거의 5년이 지났지만 행운은 브래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 밝혀진 스티브의 동반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리는 사기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서 스티브가 불렸을 때 클라크는 그의 아버지와 아리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소년에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가르치기로 결정했지만 이때까지 레리는 판잣집에 살면서 술을 마시고 잠만 자는 거의 하급 생활이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면 공모하게 될 것입니다. 브래드는 그를 벽 고백을 받으려고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그는 나를 떠났다. 술 취한 남자가 브래드에게 불평했다. 그는 부자 아내의 돈으로 목욕을 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잊어버렸다. 이고 레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사기를 치도록 설득한 사람입니다. 저는 데이비스 씨에 대해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가 어딘가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딸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상속녀는 자랐기 때문에 클라욱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에마오. 데이비스는 결혼식에 나타났고 내 아들도 부자가 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클라크가 그 소녀를 임신시켰는데도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이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깨닫고 실종을 준비한 다음 다른 여자로 바꿨습니다. 이제 수집된 사실과 증거를 모아서 정보를 얻기 위해 내 돈을 주세요. 브래드는 옛 동료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경찰에 갔습니다. 클라크는 자신의 은신처와 그의 새아내 스티브 해밀턴의 여권을 포함하여 다른 이름을 가진 여러 문서를 빠르게 공개하면서 잡혔습니다. 그렇게 비열한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평판과 가족 생활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지 상상하며 겁이 났습니다. 딸 데이비스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줄리아나를 위로했습니다. 줄리아나는 아버지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었다면 그녀를 직접 키우고 그녀에게 다른 삶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행복해야 했습니다. 줄리아나는 희망의 탄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반면 데이비스 씨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비록 수많은 간병인과 의사들이 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줄리아나는 그의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줄리아나가 혼자 있을 때 종종 울기를 바라며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을 잃을 뻔했고 브래드는 그녀를 위로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가 자주 그녀를 방문했던 의뢰인의 운명에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소식으로 그녀의 하루를 밝게 해주었습니다. 브래드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그녀를 위해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상호 애정의 감정은 엄청난 힘으로 커졌고 더 이상 없었습니다. 더 긴 비밀 아빠 참을 수 없어 줄리아나는 데이비스 씨가 이미 위기에 처했을 때 울었습니다. 그는 거의 혀를 움직일 수 없었고 그의 가족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머리를 손에 쥐고 그녀도 슬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울었고 그녀의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는 같은 종류입니다. 브래드를 붙잡아 주세요.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매우 기쁩니다. 걱정하기 싫었잖아. 딸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놓기 싫다고 말해서 아버지가 적어도 몇 시간이나 며칠만 더 함께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빵을 축복해 이제 그들을 잘 돌봐줘. 데이비스 씨는 마지막 여행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줄리아나는 손님의 대부분을 알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언장이 발표된 후 손실에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줄리아나는 이제 자신이 기회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씨는 딸에게 재산과 주식을 모두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를 껴안고 우주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상적 브래드가 웃었습니다. 좀 더 평범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섬에 가서 해변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을 임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분개하여 목을 조를 것입니다. 내 생각에 줄리아너는 클라우의 짜증을 상상하면서 낄낄거렸다. 줄리아나와 브래드 사이에 행복으로 빛나는 희망이 있었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 행복할 거예요. 엄마, 그 소녀는 말하고 그녀의 엄마와 양아버지의 손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결혼 반지. 외국